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웨이폼 그래프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화면에 웨이폼 그래프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모드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표시를 이게 동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프론트 패널 UI가 있는데 왼쪽 상단에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하는 불리언 버튼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위와 같은 다이얼로그 창이 별도로 활성화되면서 이 다이얼로그에서 세 가지 버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버튼에 맞게끔 웨이브폼 그래프가 표시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같은 경우는 셀렉트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이 녹색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웨이브폼 그래프 하나로 표시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이 그래프 1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데이터가 표시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모드를 이 중간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래프를 두 개를 표시하는데 위아래로 나눠서 표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이 그래프 2와 그래프 3이 두 개가 나눠져서 표시가 되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좌측과 우측을 나눠서 두 개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표시하게 운영하는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코딩 양이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바로 코드 리뷰를 통해서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코드 리뷰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동영상 강좌를 준비를 해서 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코드를 리뷰해 보고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관련된 코드를 다 가져왔는데요. 우선 메인 VI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VI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메인 VI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실행과 동시에 이 셀렉트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하는 별도의 다이얼로그 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보면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만들어 놨고 세 개의 불리언 컨트롤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컨트롤 3개를 각각 원소로 갖고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그 구독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미지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리언 버튼을 이제 오프일 때하고 온일 때 이미지를 반영을 해서 사용자 컨트롤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이미지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일 때는 그래프를 몇 개를 표시할 것인지를 이렇게 글자로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버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표시하겠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 이 가운데와 오른쪽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표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구독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미지를 캡처해서 이 버튼이 ON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버튼 모양이 바뀌게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운데 같은 버튼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나눠서 표시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좌우로 나눠서 표시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그래프 하나로 표시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또 디스플레이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표시가 되는데 위아래로 화면을 나눠서 표시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표시가 되겠고, 가장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좌우로 나눠져서 표시가 되겠는데,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좌우로 나눠져서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동작은 자, 여기까지 확인하겠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자,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코드를 수행을 하실 때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자, 초기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모드에 따라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5가지 이미지를 그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별도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나 뭐 2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최대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는 이미지 개수가 자, 2개이기 때문에 뭐 2개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그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프로퍼티 노드의 속성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변경을 하면서 운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코드의 복잡도가 너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아예 각각의 모드에 해당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디스플레이 하는 모드 같은 경우는 하나만 표시하는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2개를 표시하는 모드가 2가지가 있죠. 그래서 토탈 5가지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저는 정의를 했고, 다음과 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 5가지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보이기 옵션은 다 비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행을 하시게 되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운영이 되겠고, 그리고 이 모드라고 하는 버튼이 이 디스플레이 모드에 해당하는데, 자, VI가 실행이 됨과 동시에 자, 이게 프로퍼티 노드에 보면은 값 신호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사용자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하는 버튼을 자, 프로그램적으로 클릭하는 동작을 자, 여기서 발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뒤에 화일 루프에서는 이 모드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코드가 수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프 1, 2, 3, 4, 5에는 제가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의 개수가 100개인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가까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별도의 100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을 설정을 해주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 별도의 자,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원소의 개수는 100개로 표시가 되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모드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 서브 VI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자, 서브 셀렉트 디스플레이 모드.vi라고 해서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자,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서브 VI 노드 설정이라고 하는 옵션을 자, 호출 시 프론트 패널 보이기와 원래 닫혀 있으면 실행 후 닫기 이 2개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 코드가 수행이 될 때 이 코드의 프론트 패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코드를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 가보시게 되면은 윈도우 모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의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에서 모달로 설정했습니다. 이 모달로 설정했다는 것은 이 관련된 서브 VI가 실행이 됐을 때는 이 프로그램의 제어권은 이 서브 VI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인 VI로 화면이 전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에서 제어권을 메인 VI로 넘기기 전까지 제어권을 이 서브 VI가 가지도록 운영하는 코드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의 원소가 불리언 데이터 타입이 3가지가 있는데 이 도움말에 보시는 것과 같이 타입 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불리언 버튼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리언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자 컨트롤로 별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띄워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프로퍼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불리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 텍스트만 표시를 해놨어요. 오프일 때는 이 글자가 표시되도록 하고 온일 때는 글자를 표시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이미지가 투영이 되도록 운영하는 사용자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버튼 01.ctl이 있고 02.ctl은 이런 모양을 자, 운영하도록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03.ctl 같은 경우는 좌우로 분할하는 버튼을 만들 때 자, 사용자 컨트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사용자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이 3개의 원소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도록 코드를 운영하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화일 루프가 있고 이벤트 구조가 있죠. 그래서 자, OK 버튼을 눌렀을 때 결국 이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선택된 값이, 자, 디스플레이 모드 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선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클러스터 형태의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자, 관련된 값이 출력으로 나가고, 이렇게 또 설정된 값을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하는 이 컨트롤에도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관련된 VI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용자 정의에서 사용자의 윈도우 닫기를 허용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실행을 했을 때 이 X 버튼이 클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VI를 종료하시려고 하면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야지만 종료가 되도록 코드를 운영하게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서브 VI를 여기서 호출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 모드 값이라고 하는 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클러스터를 배열로 변환해 줍니다. 그러면은 자, 클러스터 원소가 불리언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 형태의 불리언 데이터가 나오죠. 그런데 불리언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불리언 배열을 숫자로라고 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버튼이 3개 중에 하나라도 눌러진 경우에는 그 값이 0이 아니겠죠. 그래서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이 출력 값에 대해서 이 디스플레이 모드, 이거는 이제 이 메인 VI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자,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하는 클러스터 인디케이터 값을 자, 이벤트를 발생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컨트롤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보시는 것 같이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어서 이 컨트롤 값을 자, 변경시켜주는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도록 운영하겠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값은 다시 거짓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즉 뭐냐면, 이 모드라고 하는 값의 기계적 동작은 놓을 때 스위치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놓을 때 이 버튼이 이제 참값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거짓으로 바꿔주게 되겠고, 자, 그럼 이 디스플레이 모드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관련된 값을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고, 또 불리언 배열을 숫자로 변화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 값이 1인 경우에는 가장 왼쪽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표시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5가지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그래프 1에 대해서만 자, 보이기 기능을 참값으로 설정을 해주겠고요. 두 번째로는 값이 2인 경우는 뭐냐면, 자, 가운데 값, 즉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위아래로 분할해서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래프 2와 그래프 3을 보이도록 운영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값이 4인 경우는 뭐냐면 좌우로 표현하고 싶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프 4와 그래프 5의 값을 참값으로 보이게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운영하실 때는 사전에 이 그래프 1, 2, 3, 4, 5라고 하는 이 5개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내가 원하는 배치에 원하는 사이즈만큼을 정의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이후부터는 관련된 그 디스플레이 모드 값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인디케이터를 내가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컨트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은, 자, 처음 실행과 동시에 이 모드라고 하는 값이 참으로 자,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도 체크를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자,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자, 1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자, 이 관련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1에 대해서만 자, 보이기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2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 그래프 2와 3이 활성화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프 2와 3이 활성화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해서 자, 2 좌우로 표시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자, 그래프 4와 그래프 5가 표시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스플레이 모드에 따라서 내가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5개를 미리 프리디파인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드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보이게 할 것인지를 선언함으로써 마치 그 프로그램의 화면을 이렇게 동쪽으로 막 분할하면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효과를 내게 운영하시는 코드를 개발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